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이 세 개, 총지급 권리 사용료, 그 다음에 수입 물품의 가격, 그 다음에 완제품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협정이랑 결부시켜서 이해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총지급 권리 사용료 산출 방법이에요. 총지급 권리 사용료 여기 있죠. 얘 어떻게 산출하냐? 얘 어떻게 산출하냐? 자, 1항부터 볼게요. 1항부터. 총지급 권리 사용료는 수입 물품과 관련이 없는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객관적이고 수량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이 규정이 없었어요. 총지급 권리 사용료. 용어대로만 보면은 그냥 지급한 전체 권리 사용료를 다 여기다 넣어주라 라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1항을 보니까 뭔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대요. 내용을 디테일하게 보니까 수입 물품과 관련이 없는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 대가를 공제하래요. 그쵸?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막 일명 그 프랜차이즈 계약이라고 하죠. 해외 본사가 있고 이제 국내 지사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수입 물품이 뭔가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과세 가격을 선정하는 거니까 수입 물품이 뭔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일단은 뭐 프랜차이즈라고 하니까 상표권을 예를 들어 볼게요. 상표권. 자, 수입 물품에는 이 상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국내 지사가, 프랜차이즈가 로열티를 주는데, 로열티를 지급하는데 이 로열티를 성격을 봤더니, 자,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가 있고, 경영 서비스, 경영 지원비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표권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경영 지원비가 예를 들어서 300만 불, 이렇게 이제 로열티가 지급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떤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총지급 권리 사용료는 뭐에 대한 총지급 권리 사용료예요? 이 수입 물품에 대한 총지급 권리 사용료를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조항을 다시 한번 보면은 총지급 권리 사용료는 수입 물품과 관련이 없는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 대가를 공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원래 이 규정이 없었을 때는 헷갈린 거지. 왜? 총지급 권리 사용료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서 총지급 권리 사용료는 얼마예요? 400만 불인데, 그럼 총지급 권리 사용료라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이 400만 불을 넣어야 되냐라는 거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관련 없는 부분은 공제해라. 뭐랑? 수입 물품과 관련 없는 부분. 자, 그 관련성의 측면에서 보면은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수입 물품에 상표가 아까 부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표권은 수입 물품과 관련된 권리 사용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경영 지원비는 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라고 합시다. 얘가 맥도날드 그 미국 본사, 맥도날드 한국이에요, 코리아예요. 그러면은 뭐 맥도날드 분위기는 항상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 위생은 어떻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 레시피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키오스크처럼 해가지고 경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번호표 있잖아요. 그 책상에 식탁에 올려놓으면 갖다 주는 거, 그런 서비스도 제공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비용으로 300만 불을 지급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이런 명목의 경영 지원비가 과연 수입 물품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1항의 의미는 뭐냐면은 수입 물품과 관련이 없는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의 대가가 바로 이 경영 지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지급 권리 사용료에 이 400만 불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100만 불만 넣으라는 거죠, 여기다가.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다만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객관적이고 수량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얘네가 정확히 이렇게 지금 제가 쓴 것처럼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 부분이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예시도, 시험 문제 사례도 이런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특히 실제로도 많이 발생한 게 경영지원비, 경영 서비스비 이런 거거든요. 실무적으로도. 그래서 수입 물품과 관련이 없는 이런 사업에 대한 대가는 빼줘라 라는 게 바로 저 1항이다 라는 거.
2026년 자신 있게 시작하는 B2B 관계가 기대가 저도 좋습니다. 화이팅!